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그 Al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블럭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럭. 네. 위에서 아래로. 근데 좌우로 가는 영역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역 설정하는 겁니다. 영역 설정하는 거. 예. 요 샘플 데이터가 있나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문서에다가 한글 2010 예,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글 2014 실행해서 열기 눌러서 불러오기. 그러니까 아래 한글은 불러오기라 그러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열기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오픈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예. 여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이 4장 지금 글자 찾아 바꾸기 하는 건데 동아리 회원 주소 저 꼭대기에 보면 소스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 소스. 그 바로 전에 어디 문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파일에 가서 지금 문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이거 여기 한글 2014 실행하셔서 하셔야죠. 2014? 예. 2014. 예전에 까줬을 텐데. 한컴 오피스 아니죠? 한글 2014. 그러니까 한컴 오피스 한글 2014. 한글 2010도 있고 2014도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난리가 났네. 여기도 엉망진창으로 다 해놨네. 제 홈페이지에 교재 자료실에서 한글 2010 여기 우리 공부하는 거 요거죠? 새벽 컴퓨터 교실. 예, 여기 있는 들어가서 한글 2010에 관한 여기 있네요. 한글 2010. 예, 얘를 우리가 클릭해 갖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자료가 즐겨찾기 다운로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름을 한글 2010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얘를 압축을 풀었어요. 압축을 이렇게 압축 풀기에 누르면 압축이 쫙 풀렸다고. 이제 그 압축된 풀린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문서로 가져가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서로 쫙 이제 가져가는 과정까지는 요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이제 한글 2010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여기 문서에 가봤더니 한글 2010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료고, 이 안에 이건 뭐야? 프로그램도 이 안에 들어와 있네. 한글이 여기도 있는데 프로그램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누가 또 건드렸나 보다. 이거는 밖으로 빼내버려야지. 자, 그러면은 이 안에 4장이잖아요. 4장. 여기 소스 완성, 뭐 풀어보기, 소스 완성, 또 풀어보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뒤에 연습 문제들 나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를 다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꾸미는 연습은 하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얘는 다 했으니까는 파일에 와서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있는 한글 2010에 가서 4장에 가서 여기 이렇게 붙어있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이 이름하고 성명 요 사이를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옆으로 펼치면 글자가 다 보이거든요. 예. 여기 있는 거 소스 우리 불러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 다시 입력하려면 시간 걸리잖아. 그렇죠? 예.
자, 지금 이 파일을 불러왔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거예요. 016. 016에는 전화번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010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016을 016으로 010으로 바꾸세요 라고 해야 고쳐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아 얘는 0으로 바꾸고 얘는 또 0으로 바꾸고 이렇게 다 일일이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컴퓨터한테 야 네가 알아서 바꿔 이러면 되거든. 자, 편집이라는 메뉴 있어요. 편집 파일 옆에 편집이 있고 보기 있고 입력이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편집에 가보면 무슨 뭐가 있나 볼게요. 저 찾기라고 있네. 찾기 끝에. 아니면 편집이라는 화살표 눌러도 돼요. 편집이라는 메뉴판에 편집이라는 글자를 눌러도 되고 편집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도 돼요. 편집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쭉 좌우로 메뉴가 펼쳐질 테고 편집이라는 화살표 눌러보면 거기에 글자 바꾸기라고 있어요. 여기는 찾기 밑에 바꾸기가 있을 거고 찾아 바꾸기가 있을 거고 찾아 바꾸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여기 보니까 010을 010으로 바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016이라고 쓰고 010이라고 쓰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 누르면 착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016을 010으로 바꾸는 거 대신에 6을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6을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4562도 있을 것이고 8647도 있고 6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글자를 0으로 다 바꾸면 위험해. 근데 016 근데 전화번호 중에 뭐 2745도 있지만 2016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2010으로 바뀌면 그건 또 잘못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해야죠. 보면서. 그래서 바꾸기 누르면 하나씩 바꿔간다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예. 바꾸기 하면 이제 하나씩 보면서 바꾸는 거고. 블록 안 잡고 해도 돼요? 블록을 안 잡아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클릭하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클릭을 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010을 016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커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아래쪽이라고 돼 있잖아. 위쪽 글은 뭔데? 아까 커서 찍어놓은 위로 올라가면서 바꾸는 거고 전체 글은 뭐예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서부터 하면은 현재 커서 위에 있는 애들은 안 바꿔. 그러니까 문서 전체로 놓고 나서 바꾸기 그러면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지. 아까 이제 016으로 시작했으니까 016을 010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바꾸기 그러면 하나씩 바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문서를 바꿔보는 연습이 실제 여러분이 업무상에서 안 해보시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010을 016으로 바꾸고 뭐 016을 010으로 바꾸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솔직히. 내가 평상시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예. 그런데 예전에 전화번호 받아놓은 게 한 5,000명이 있어 회원이. 근데 5,000명 회원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고 돼 있는 사람이 성남구로 바꿨다든지 성남구가 성남시로 바뀌었다든지 행정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바꾸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통째로 바꿔야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찾아 바꾸는 연습을 내가 경험을 해보면 그런 일을 직접 당해보면은 아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안 해보면 의미를 별로 못 느껴요 솔직히. 지금이야 016을 010으로 바꾸는 4개 바꿔보는 연습을 한 거지만은 이름 바꿀 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작업을 어떻게 10만 개를 고치냐고. 컴퓨터한테 한꺼번에 명령 걸어서 획 바꿔야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문자로 코드가 들어가 있죠. 소문자로. 여기 소문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면 글자 바꾸기라고 있어요. 글자 바꾸기. 근데 글자 바꾸기 보면 여기에 대문자 소문자 바꾸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블럭을 잡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고 가보면 이제 글자 바꾸기에 되죠. 그렇죠. 책의 52페이지 9번이에요.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여기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는 도구란 메뉴가 있을래나? 어디에 있을래나?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집이라는 메뉴 화살표를 눌러보면 거기에 글자 바꾸기 있어요. 근데 이 글자 바꾸기 하려면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돼요. 블럭을 잡아서 편집이라는 메뉴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글자 바꾸기에 가서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저기 꼼꼼하게 꺼져 있네. 블럭 잡으셔야지. 그러니까 블럭 잡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두 대문자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기 누르면 다 대문자로 변하잖아요. 예. 편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뭐하러 바꿔? 있으면 되지. 그러지만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몰랐던 시절에는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고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조금 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글자 바꾸기에 들어가서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를 몰랐던 시절에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글자 바꾸기에 들어가서요. 글자 바꾸기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은 찾아 바꾸기에 들어가서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모두 바꿔요. 그러면 얘 하나 바뀌었죠. 그 다음에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꿔라 그러면 얘도 바뀌고 쟤도 바뀌고 이렇게 몇 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바꿨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걸 봤더니 휙 바꿔놨거든. 야, 넌 어떻게 바꿨냐 물어봤더니 야, 그거야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 가서 대문자 소문자 바꾸면 되지. 아, 이거 뭐 얼마나 1분이 걸려 뭐 몇 분이 걸려. 근데 이걸 몰랐던 시절엔 어때요? 돌대가리 전법이지. 꾸역꾸역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는 기능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일일이 고쳐 쓴단 말이야. 보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몰랐던 시절에는 엄청나게 답답했었어요. 저의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그때는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제가 이걸 처음 배웠을 때 다 키보드로 하는 겁니다. 키보드로 블럭을 잡아가지고 다 고치고 하는 건데 글꼴을 크게 하는 방법.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블럭을 잡아서 글꼴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커지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를 글자를 크게 하면은요. 그때는 이런 메뉴가 화면에 없었어요. 화면에 이렇게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 위에 파일 편집 보기 이것만 있었으니까 메뉴가 보이면 쉽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썼잖아요. 썼으니까 이거를 지워. 그 다음에 글자 명령에 가서
글자 명령 여기 위에 있단 말이야. 얘를 20으로 바꿔. 그럼 커졌잖아요. 여기다 동아리 회원 주소록이라고 다시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글자를 다 2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용산전자상가죠. 용산전자상가에 갔더니 꼬맹이가 용산이 아니구나. 청계천 세운상가구나. 청계천 세운상가에 갔는데 어떤 애가 거기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휙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을 딱 잡더니 글자 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저씨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알아. 어떻게 했나 좀 보려고. 보세요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메뉴판